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요일 시장 브리핑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상승미소 방송을 보았는지 골드 금 가격의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등 미국의 주요 지수는 지난 3일 연속 상승 끝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05포인트, 나스닥 34.7포인트, S&P 500은 9.9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 15일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욕구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골드 변동이 없었고요. 10년 만기 채권금리는 소폭 내렸습니다. CNBC 기사들을 보면 12월 15일에 관세 부과 연기나 철회가 아니라 가능성도 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니까 라는 기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쩌면 지금이 경기 방어주를 매수해야 할 때도 있다. 매수해야 할 때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관세를 부과해서 미중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말할 필요도 없이 꼬꾸라치겠죠. 밑에 기사는 비슷한 류의 내용입니다. 즉 투자자 자신들이 현재 상승에 취해 있는데 알아서 셀프 해칭 해야 될 수도 있다. 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난 19년 동안 홀로 불마켓을 외쳤던 JP모건은 2020년 S&P 500 인덱스의 목표치를 3,4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3,130포인트 정도인 지수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약 8% 정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 이유는 이코노미 리액셀러레이트, 즉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되면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다.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 구해서 조만간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시장의 흐름이었다면 시장 한편에서는 무역 분쟁을 넘어서 미국 자산시장에 뿌려지는 돈,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차피 시장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합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합의 안 하더라도 내년에도 합의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동성 기대감이 아닐까,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앞에서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렸죠. 골드만삭스가 골드 목표치를 상향한 데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리포트에서 11개월 골드의 목표가를 현재 가격 8%, 현재 가격에서 8% 오른 $1,600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MMT, 현대통화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드 가격, 현재 가격을 차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1,464인데요. $1,600까지는 약 $140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월 초에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자, 골드만삭스가 12개월 목표가, 골드의 목표가를 $140로 올린 $1,600로 제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현대통화이론 때문입니다. 제가 쓴 돈의 감각 읽어보신 분들은 현대통화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이 내용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 MMT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MMT는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경우 돈을 좀 풀어서, 즉 재정 적자와 통화 증발을 통해서 미국 성장을 도모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 MMT 현대통화이론은
반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반대죠. 민주당 의원들이 들고 나온 이론이에요. 특히 대선의 유력 후보 중 하나죠. 민주당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버니 샌더스 의원까지 지지하는 이론인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주목하는 건 2020년에 상원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때 민주당이 둘 다 석권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통화이론은 완전히 실시되지 않더라도 일부에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금 가격은 항상 돈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을 때 올라가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금 가격의 상향, 목표치를 상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최근에 레포 시장에 개입하고 있죠. 페드, 뉴욕 페드를 통해서 미 연준은 레포 시장에 돈을 퍼붓고 있는데요. 무려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요, 9월 18일 레포 시장에 개입한 이후 12월 3일까지, 12월 2일까지 무려 3,237억 달러를 개입했습니다. 지금 만 3개월이 안 되고 2달하고 약 2주 정도 지난 이 10주 정도 시간 동안 3,237억, 일주에 300억 달러씩이죠.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페드의 대차대표를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돈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페드는 기존의 레포 시장 개입을 150억 달러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50억 달러 늘려서 4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레포 시장 금리가 다시 출렁출렁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아예 돈을 더 추가적으로 부어버리겠다. 레포 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는 MMT까지 나온다면 유동성에 의해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최근 지난번에도 얼핏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부동산 버블 관련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리파이낸싱 캐시아웃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파이낸싱이 뭐냐? 금리가 떨어지니까 모기지 대출 금리를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일부 갚고 나서 낮은 금리로 다시 재조정하면 금융비용이 줄겠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에서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한마디로 담보여력이 늘어나잖아요. 그 담보여력에서 캐시아웃, 돈을 빼서 소비하는 거죠. 이 캐시아웃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고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뺏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보니까 지난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에 약 1,000억 달러 정도 캐시아웃 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현재는 약 400억 달러 정도 캐시아웃 한 금액인데요. 이 수치만 봐도 12년 내에 최고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주택시장의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 2006년, 2007년까지의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볼 때 점점점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캐시아웃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버블은 터져야 위험한 거고 터지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왜? 대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또 일부 시청자 여러분들은 위험하다, 금 사야 된다, 당장 금부터 사, 다 팔아라, 이런 과도한 위험론을 또 방송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버블은 자고 일어났더니 꺼지는 게 아닙니다. 버블이 꺼지기 위해서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부동산 버블의 꺼지는 징후, 연체율이죠.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 그런데 최근에 모기지
모기지 대출의 연체율은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 파란색입니다. 3.39%. 저 4.45%는 뭐냐? 2000년에서 2005년, 즉 금융위기 직전에 기록했던 연체율 4.54%보다 낮은 3.39%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직은 버블이 꺼지거나 연체율 때문에 망한다, 미국 경제 망한다 걱정할 시점이 아니라 연체율이 저렇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걱정하지 말고 자산시장 상승을 즐겨라.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연체율은 왜 하락하느냐? 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연체율은 반대로 하락합니다. 왜? 상승하는데 너도 나도 돈 들고 몰려오는데 굳이 연체할 필요도 없죠. 팔면 되니까. 그래서 연체율은 반대로 언제 하락하느냐? 가격이 정체되는 시점부터 하락한다. 즉 버블 붕괴를 걱정하려면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되겠다. 아직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밤은 화요일 아침이죠. 화요일 아침에 페드 12월 FOMC가 시작합니다. 12월 FOMC가 왜 중요하냐? 12월 15일 대중국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페드를 압박해서 어떻게든 금리 인하,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유동성의 우호적인 포지션이라는 언어적인 그런 지지라도 얻기 위해서 페드를 압박할 수 있는데 그 압박 수단으로 굳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취소나 연기를 발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급상승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페드 FOMC를 앞두고 페드 멤버 이사진들이 압력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내일, 오늘 밤이죠. 그 다음에 내일까지 미국 시장은 중국 관세에 대해서 기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 이머징 증시를 어떻게 보는지 방송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져온 건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차트인데요. 이미 미국 투자자들은 지난 9월부터 이머징,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 차트가 이머징에 투자하는 금액인데요. 이머징에 투자하는 금액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특히 11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즉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은 이미 9월부터 조금씩 이머징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11월, 12월 들어서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지난 9월, 특히 11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머징 시장의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다.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잘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선진국보다는 높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페이지 1을 타결한다. 당연히 이머징 시장에 미국 시장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머징 시장에 조금씩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언제? 참 기가 막히 드라마틱하게요. 12월 12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12월 12일 그게 또 언제입니까? FOMC가 새벽에 발표하는 날이 12일입니다. 기자회견하는 날이. 즉 FOMC 결과와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12일이다. 그렇다면 12일 이후 13일, 적어도 12일부터는 외국인들의 방향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얘기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도 저 두 가지 이벤트를 끝난 이후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